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계관리 2급 문제 31번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이냐? 자, 이 문제는 미지급 비용으로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의 비용을 인식한다. 이거는 발생주의에 대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급은 안 했지만 비용은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생주의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22년도 3월달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총액주의는 미지급 비용과 관계가 없고요. 현금주의는 사용하지 않은 쪽이고, 보수주의는 뭐 과대, 뭐 과소 이런 걸 뜻하는데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말 현재 매출 채권 중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라 예측되는 금액은 35,000원이다. 기초의 대손 충당금은 15,000원이고 기중에 변동이 없을 경우 관련된 결산 수정문계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과거의 경험을 판단할 때 내가 일단은 항아리 신주단지를 이렇게 이제 딱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이제 불가능할 것이 예측되는 금액, 대선 추산액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35,000원을 내가 못 받을 거라 예상을 해요. 그래서 예상 금액은 얼마냐면은 35,000원을 못 받을 거라 예상하고 35,000원만큼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35,000원만큼 채워 넣잖아요. 근데 채워 넣으려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 심사인당 3장이 15,000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5,000원만큼 내가 설정을 하고 35,000원까지만 채우면 돼요. 그러면 얼마 정도 보충하면 돼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금액 15,000원 빼고 2만원만큼만 보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만원만큼만 보충하면 되고요. 정답은 3번과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옳은 것 몇 번이냐? 대손을 설정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2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시산표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시산표는 본래 이제 정치적인 재무제표는 아니고요. 이제 자산과 비용에 대한 잔액 차변해 놨죠.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이제 수익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정과 이제 금액이 올바른지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지 검증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뜻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시산표의 목적은 거래를 붕괴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이 정확히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총계정 원장에서 옮겨왔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맞습니다. 우리 시산표 목적이 원래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시산표상 차변과 잔액이 일치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했다. 맞아요. 오류는 그러니까 100% 정확한다고 봤을 때는 좀 힘들어요. 분명히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류가 100%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이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고요.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맞고요. 근데 뭐 프로그램은 이 합계자 시산표만 사용을 합니다. 1번은 목적이었죠. 그 다음에 4번 시산표는 회계 기록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외부에 공시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앞에 건 모르더라도요 뒤에 건 확실히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시산표는요 외부 공표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이건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공표를 해야 될 서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외부 감사와 감사 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외부 감사는 외부 감사인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일정한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자, 외부 감사 맞죠? 이거는 이제 외부인이 이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잘했냐, 개판 쳤냐,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함이니까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적정 의견은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틀렸어요. 우리 적정 의견은 경영성과하고 재무상태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인데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저는 2번의 답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정답이 이게 3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일단 패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한 경우 의견 거절을 표명한다. 사실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답지를 잘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심각하게 위배를 했다라고 하면 의견 거절을 표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3번이 답이 된다 이게 맞았을 때는 부적정 의견을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심각한 위배는 사실 의견 거절도 충분히 이제 되는 게 사실 맞는데 근데 의견 거절을 표명한다는 거는 사실 뭐라 해야 되지? 감사 표명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4번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정 의견이 2번 나오면은 상장 폐지가 돼요. 근데 한 번 나와서 예전에는 폐지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번이거든요. 2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34번의 답은 이제 정치적인 답은 3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적정 의견은 회사의 경영상태와 경영성과 재무상태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2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공식적인 답은 3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중 감사 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감사 범위에 제한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는다. 재무제표에 기업 회계 기준 위배 사항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는다. 제한이 없다 라는 뜻은 깨끗하다 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겠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했다. 그러니까 개판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100% 다 올바르게 했다. 뭐 이런 뜻이고 재무제표의 기업회계 기준이 위배사항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는다. 위배사항이 없다. 그럼 이건 100% 이제 정확하게 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하게 안 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적정 의견이 답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용산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용산의 유동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유동비율이거든요. 유동비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동 자산에서 유동부채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유동비율이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빨리 돌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하거든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현금 상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들어올 그 권리를 이제 행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만을 뜻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유동자산은 300만원, 유동부채는 100만원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300%. 즉, 몇 프로예요? 도합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6번에 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는 재무상태표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래의 3일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이루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를 보아하니까 재무상태표를 이제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이 재무상태표를 한번 판단해 보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봅시다.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군요. 이를 어쩌죠?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자본 잠식이 지금 돼 있다는 건데, 1번에 대한 얘기는 자본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럼 여기에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돈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80만 원이고, 전체의 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40만 원이거든요. 이익잉여금은 손실 났어요. 그 자본금 다 까도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헐, 6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기존에 자본금 다 까도 이거는 무조건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자본금만 이제 봤을 때 자기 자본 비율도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부채를 다 갚아도 돈이 모자라요. 게다가 그래서 지금 자본 장식에 빠진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잠식이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은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점점 침몰해 간다는 뜻이에요. 배가 점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침몰해 간다는 거죠. 주르르 침몰 이렇게. 이거 큰일 났죠. 이거는 진짜로 투자자들 가만 안 있어요, 절대로.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는 좀 보면은 이제 회사가 좀 대비를 좀 확실히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는 맞아요. 주주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도대체 이따구로 왜 회사를 운영했냐라는 식으로. 근데 회사가 꼭 단기 순이익만 나오라는 법은 없는데 그게 이제 불가피하게 손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는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무슨 소리야? 재무상태표로 자본 잠식 여부를 어떻게 알아? 투자자들도 알 수 없을 거다 라고 돼 있잖아요. 투자자들 바보 아닙니다. 절대로 바보가 아니에요. 투자자들 다 알아요. 얘네들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이고 회사 재무제표 정도 다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도준님, 아이고, 이거는 참 큰일 날 소리 합니다. 이거는 투자자들도 다 재무제표 볼 줄 모르더라도 흐름 정도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얘기는 도준에 대한 얘기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인의 얘기예요. 투자자들이 모르다니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 잠식 여부는 물론이고 기말 현재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 현황도 알 수 있어요. 지금 40만원 정도 이제 자본 잉여금 다 까도 마이너스 6만원이잖아요. 못 갚아요, 이 돈을. 당장에 갚을 수 있는 부채 현황도 지금 보면은 해산을 한다고 쳐도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부채 현황도 지금 없고 자기 자본 비율이 낮다고 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주연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원, 그건 알지.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과 같은 재무 비율은 재무 상태표에서 구할 수 있잖아. 맞는 얘기죠. 유동 비율 우리 아까 36번 문제였죠? 예, 나왔었고. 당자 비율은 당자 자산에 대한 비율을 찾는 거고, 자기 자본 비율은 이제 이제 자본에서 총 부채만큼 나눠주시면은 비율이 나와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이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나눈 비율. 다 여기서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에 대한 얘기는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 누구예요? 혼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도준에 대한 얘기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뜻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파악을 한다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뜻해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회사 주주의 몫이 총 자산의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회사 주주의 몫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 주주의 몫은 자본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총 자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럼 2번. 회사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부채에 대한 얘기죠. 장기 지급 능력. 38번에 이제 해당 부분 2번은 맞다. 3번. 회사의 각 단계별 활동에 따른 이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익 구조라고 치면은 이거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인데 수익과 비용은 재무상태표와 관계가 없어요. 이건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4번. 회사가 다음 연도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뜻은 뭐 유동 이제 뭐 자산, 그러니까 당자산과 재고자산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얼마인지 대충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의 전략에서 가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대 이하로 판매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인 경우에는 판매가 부진한 건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새로운 판매 촉진 수단을 도입하여 창고에 쌓여있는 상품들은 빠른 시간 내에 판매함으로써 무엇을 높이려고 한다. 재고자산이죠. 재고.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엄청 쌓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판매 이제 판로를 뚫어요. 판로를 뚫어서 판매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재고에 대한 부분이고 회전율을 뜻합니다. 재고 회전율.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에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의 수익은 없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의 수치로 매출 총이익률은 40%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매출 총이익률 4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역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매출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역으로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돼요. 자, 영업의 비용은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가 마이너스잖아요. 원래 정방향을 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옆방향으로 가면은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요상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면은 120만 원이 돼요. 이렇게 매출 총이익은 1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에서는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했을 때 매출 총이익률은 전체에서 40%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매출액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이 이제 기준점이 되거든요. 이게 100%가 돼요. 이게 B커가 있다고 쳐요. 컵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40%만큼이 매출 총이익을 뜻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20만 원 뜻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60%는 뭐예요? 그렇죠. 매출원가인 거죠.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돼요. 그럼 60%는 비율이 매출원가고 40%의 비율이 매출 총이익이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방을 따지면은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곱하기 40%만큼 해줘요. 그러면은 0.4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냐면은 1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해줘요. 이게 정방향이고 이걸 옆방향으로 해주면은 그럼 120만 원에서 곱하기 0.4를 마이너스 0 나누기 0.4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얼마냐면은 대략 뭐 금액 나오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냐면은 300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은 얼마냐면은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60%의 가격이 얼마예요? 180만 원이 매출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은 얼마냐? 4번. 3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2022년도에 6월달에 시행한 회차입니다. 6월달에 시행한 회차는
그 4회차, 그러니까 네 번째 시험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1, 3, 5, 7을 나머지 거를 이제 업로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와 이제 계획을 이제 잡았을 때 사실 원래는 4개만 올릴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 추석이 좀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석 이제 9월 28일이잖아요. 9월 28일부터 제가 10월 2일에 수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3일 동안은 이제 거의 회관리에서만 집중을 할 거고, 그래서 편집 작업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서 올릴 거고, 그 다음에 10월 8일과 10월 9일도 한국세무사회가 이제 방금 이제 끝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관리 1, 2급을 하는데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2년도 이제 회차는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내는 걸로 하고요. 회관리 2022년도 거는 현재 지금 연습 문제로 올라오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현재 지금 제 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겠지만 사실 회계관리 2급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 수가 의외로 많아요. 보면 의외로요. 근데 재관리사가 많긴 하지만 전 회계관리 2급은 기초적인 회계 지식, 그러니까 필기 쪽으로 이제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자격증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해서 7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서 꼭 회계관리 1급과 재관리사까지 모두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제 필기 공부를 좀 많이 함으로써 이제 전산회계나 전산세무회계 이런 문제도 역량이 좀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쌓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꼭 잘 치시고요. 그리고 기초 역량 꼭 길러주시고 여러분들 다음 풀이에서는 이제 9월달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자료들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 참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올리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아주시면 감사하고, 제 강의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언제든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올리고 여러분들의 풀이 해설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9월달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9월달, 11월달 거 업로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 회관리 2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